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구현회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2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드2백은 구글의 토마스 미콜로프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2013년에 발표한 기술로 자연어 처리 워드 임베딩 모델 학습 및 최적화 제품군입니다. 용어가 어려우니 단어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연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인공어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주 연구 분야에는 OCR과 같은 텍스트 및 음성 인식 처리, QNLP와 키위 같은 형태학적 분석, 텍스트에서 문법 생성이나 문장을 분리하는 구문 분석, 단어의 의미와 이름의 유형을 분석하는 어휘 의미론, 관계를 추출하고 주제를 식별하는 관계 의미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응용 연구들을 바탕으로 AI 번역인 구글 번역, 팝하고 챗봇인 챗GPT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서비스가 여러 기업을 통해 사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드 임베딩은 무엇일까요? 컴퓨터가 자연어를 처리하려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자연어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숫자의 연산을 통해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문자, 이미지 등의 모든 데이터는 숫자로 바뀌어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는 빨강, 초록, 파랑의 RGB 색 조합을 세 자리의 좌표 숫자로 표현하고 그 값을 각각의 픽셀이 갖는 방식으로 인코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 255-0-0은 빨간색, 0-255-0은 초록색, 0-0-255는 파란색을 의미하며 그림에서 고양이 털의 한 픽셀은 153-110-56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픽셀의 색을 숫자로 표현하기에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연어는 숫자로 어떻게 변환될까요? 첫 시작은 단어의 모음에서 형태가 구분되는 것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가 출현했는지 아닌지를 표시하여 그 단어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 형태가 등장하는 위치에 숫자 1을 주고 형태가 등장하지 않는 위치에는 0을 주어 1과 0만이 등장하는 일련의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개, 거북이, 물고기, 고양이라는 동물 범주 단어 집합에서 원핫 인코딩으로 각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단어 집합에 순서를 지정하고 그 단어가 있는 순서 자리에 의미 있는 값 1을, 그 외에는 의미 없는 값 0을 줌으로써 1과 0의 숫자 나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의 고양이를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하면 1000의 배열이 됩니다. 개는 0100의 배열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도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문장을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띄어쓰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문장을 쪼개어 단어 집합을 만들고 문장의 순서대로 단어의 순서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도 나를 사랑합니까? 의 단어 집합에서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원핫 인코딩한 값은 111000이고 그대도 나를 사랑합니까?를 변환한 값은 000111이 됩니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서 한국어 사용자는 나는과 나를이 같은 대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오직 형태만으로 단어를 구분하기에 나는과 나를을 다른 단어로 인식합니다. 이런 단점을 피하기 위해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까지 문장을 나누어 단어 집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의 문장에 그대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장을 덧붙이고 형태소 분석을 통한 단어 집합을 생성하여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까? 마침표, 도입니까? 물음표의 마음이 궁금하라는 단어 모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장 단위로 원하드 인코딩을 진행하면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1111111000000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수록 단어 집합이 커지면서 표현해야 하는 값이 점점 늘어납니다. 즉, 인코딩 시에 단어의 표현에서 형태가 없음을 뜻하는 0이 단어 집합의 크기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 연산 시 메모리 낭비를 늘리며 인공신경망 학습 계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형태를 유무만 확인하여 1과 0으로만 표시하기에 각 단어의 표현이 전부 비슷해집니다. 게다가 그 단어의 의미와 맥락을 알 수 없고 단어, 문장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표현하고 확인해야 할까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차원의 벡터를 저차원의 실수값 벡터로 표현하는 워드 임베딩 방법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왕, 여왕, 남자, 여자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원하드 인코딩에서 단어 집합의 순서를 지정하여 단어를 표현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의 설정을 통해 정해진 차원에서 각 단어들을 2-4와 같이 조정된 실수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워드 임베딩입니다. 그래프를 좀 더 살펴볼까요? 왕과 여왕을 이은 선분과 남자와 여자를 이은 선분은 서로 비슷한 길이와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왕과 남자의 거리와 여왕과 여자의 거리가 서로 비슷한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어를 좌표로 표현하니 단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상대적인 거리를 가늠할 수 있고 서로 얼마나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는지 유의미한 결과를 수치값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드 임베딩을 통해 사람과 컴퓨터 모두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 관계까지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를 단어에 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한국어 위키백과와 나무위키를 학습하여 만든 한국어 워드2백 모델 체험 사이트인데요. 각 단어에 부여된 값을 사칙 연산하고 그 결과값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반환하여 단어 간의 의미 연산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예시로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파리를 더하면 프랑스가 결과로 나오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 의미에서 서울이라는 수도 의미를 빼고 다시 파리라는 수도 의미를 더하여 프랑스라는 나라 의미를 도출한 것입니다. 다른 예시를 한 번 더 볼까요? 사랑 더하기 이별.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더하면 바로 추억이 됩니다. 이별한 후에는 사랑했던 기억들이 추억으로 남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별에서 기쁨을 빼면 결혼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이별이 기쁘지 않다면 결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어 간의 의미 연산을 가능케 하는 워드 임베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워드2백을 통해서입니다. 워드2백은 단어를 벡터로 바꾼다는 언어유의적 이름인데요. 어떤 단어는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 주변 단어들과 함께 쓰인다는 언어학의 분산 의미 개념에서 영향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상의 빈칸을 얻으리라 라는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해결 방법, 최상의 품질을 얻으리라와 같은 예에서 최상의 뜻은 아주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의 빈칸에 쓰레기, 질병, 거짓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최상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최상의 빈칸을 얻으리라 해서 깨달음, 해결 방법, 품질과 같은 단어는 적절하다는 생각과 함께 단어들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의미가 하나의 단어에만 있지 않고 문장의 다양한 형태소에 나뉘어 있다는 분산 의미 개념입니다. 워드2백은 이러한 과정에서 빈칸에 출현할 만한 단어들을 찾고 주변 단어를 살펴보는 컴퓨터 연산 프로세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윈도우는 이런 알고리즘에서 의미가 어디까지 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시를 형태소 기준으로 분리하고 명사 위주로 분석해 봅시다. 명사만 모아 단어 집합을 만든 후에
청춘을 중심으로 앞뒤 두 단어를 확인한다고 했을 때 두 단어를 살펴보자고 정한 범위값이 윈도우입니다. 이 윈도우의 크기를 2로 정하면 청춘이 앞뒤 두 단어까지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고 등장할 만한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단어의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에 문맥의 좁은 부분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윈도우를 10으로 설정한다면 청춘의 앞뒤로 10단어까지 의미적 연관이 있다 가정하고 등장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기에 윈도우 2로는 잡히지 않았던 다양한 어휘가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춘과 가슴은 윈도우 2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윈도우 10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청춘과 가슴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윈도우 10으로 학습한 데이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문맥을 살펴볼 것인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윈도우 값에 달려있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 단어 사이의 의미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워드2백에서 차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원의 다른 말은 벡터의 크기로 벡터가 얼마만큼 숫자 배열을 갖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앞서서 워드 임베딩은 벡터로 단어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때 2개의 숫자를 갖는 벡터로 3개나 4개의 숫자 또는 100개의 숫자를 갖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값은 사용자가 정하는 값으로 얼만큼 의미를 세세하게 쪼개서 볼 것인지 정하는 값입니다. 비유하자면 인공위성에서 수직으로 지표면을 바라보는 지점에 한 인물이 서 있고 그 인물 위에는 새가, 더 위에는 비행기가 날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때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것은 그저 비행기뿐입니다. 그 아래의 새나 인물은 보이지 않는데 왜냐면 2차원 관점에서 한 지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행기의 같은 지점 아래층에 위치한 새 인물은 가려지고 가장 위에 있는 비행기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3차원으로 각 층을 나누어서 본다면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비행기와 새, 인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차원의 숫자가 높아지는 것은 저차원에서 살펴보기 힘든 단어 사이의 의미적 차이점을 세밀하게 쪼개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보기 위해 차원값을 올릴수록 전체 데이터를 살피며 빈칸의 단어를 찾는 학습 계산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차원 이상 살펴볼 때는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습의 효율성에서 얼마나 반복 학습을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전체 데이터를 훑어보며 빈칸의 단어를 찾는 것을 에포크라 합니다. 이는 학습 횟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학습을 여러 번 반복하며 단어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어의 위치가 랜덤으로 지정되지만 학습을 반복하며 가까운 단어끼리는 더 가깝게, 먼 단어끼리는 더 멀게 단어의 위치를 옮깁니다. 학습 횟수가 적다면 단어의 올바른 위치를 도출할 수 없고 학습 횟수가 너무 많다면 과적합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평균적인 모형이 아닌 어떤 특수한 상황에 집중된 모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단어의 학습 횟수는 너무 적어서도 너무 많아서도 안 되며 이 에포크 또한 사용자가 정하는 값으로 어느 정도의 학습 횟수가 적정한지 데이터를 확인하며 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빈칸을 맞추는 워드2백의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워드2백은 15호와 스키그램 두 가지의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15호는 중간 단어를 비우고 주변 단어를 제시하여 중간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고 스키그램은 중간 단어를 주고 비어진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15호 방식은 비교적 속도가 빠르지만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음 이의성을 분석하는 데 취약합니다. 그렇기에 자연어 분석에서는 스키그램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스키그램 방식은 15호 방식에 비해 학습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단어의 문맥 정보를 잘 포착하고 의미적 유사성을 잘 파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방식의 수학적 계산이나 상세 설명은 워드2백에 관한 다른 설명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워드2백을 활용해 볼까요? 요 몇 년 사이에 완전 MZ네, MZ스럽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성세대가 MZ세대를, MZ세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데이터로 수집하기에 용이한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기성 언론이 인식하는 MZ세대는 어떠한 것인지
MZ스러움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두 편이 아닌 수천 편, 수만 편의 뉴스 기사를 우리가 몇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기엔 어렵지만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워드투백으로 방대한 뉴스 기사에서 드러나는 MZ의 의미에 대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구 질문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정해 데이터를 수집할 텐데요. 저는 MZ세대에 관한 기사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빅카인즈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겠습니다. 빅카인즈는 뉴스 기사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검색한 기사들을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앞선 강의 데이터 수집, 병합, 변환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빅카인즈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조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조건은 제목에 MZ가 포함되고 MZ라는 용어가 출현한 2018년도의 다음에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하여 수집하겠습니다. 이후 검색 결과가 나오면 뉴스 분석과 같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석 결과 및 시각화로 넘어가 제목 정보가 담겨있는 엑셀을 바로 다운받겠습니다. 총 1172건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엑셀로 한 번에 최대 2만 건만 다운 가능한데요. 2만 건이 넘는 경우 데이터 전부를 얻으려면 기간 조건을 세분화하여 검색, 파일 다운로드한 후에 파일을 통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상세 설명은 앞선 강의인 데이터 수집, 병합, 변환을 참고해주세요. 다운받은 파일은 바로 사용하지 않고 엑셀 파일에서 빈 셀 값을 확인하여 지운 후에 TSV 형태로 변환한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엑셀 파일에서 빈 셀 값을 지우는 이유는 후에 파이썬을 통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할 때 빈값이 있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콜앱 환경에서 코드를 통해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엑셀에서 빈 셀 값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엑셀 파일에서 뉴스 식별자, 일자, 언론사, 제목열만 남기고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전체 선택합니다. 홈의 찾기 및 선택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 옵션을 선택한 후에 팝업 창에서 빈 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데이터가 없는 빈 셀들만 다시 선택될 것입니다. 이때 빈 셀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하여 메뉴를 여세요. 이후 삭제를 클릭하였을 때 팝업 창이 뜬다면 행 전체, 뜨지 않는다면 표행을 선택하여 데이터가 없는 행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한 파일을 TSV로 저장하겠습니다. 엑셀에서 TSV로 파일을 변환하는 방법도 앞선 강의를 참조해 주십시오.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는 분석을 위한 개발 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제공하는 콜앱을 사용하겠습니다. 콜앱에 관한 설명은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먼저 분석에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겠습니다. PIP라는 파이썬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형태서 분석 라이브러리 키위, 자연어 처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패키지 젠심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여 각 기능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사용할 기능들은 데이터 구조 연산을 지원하는 판다스, 날짜와 시간에 관련한 파이썬 내장 모듈 타임, 형태소 분석을 위한 키위, 자연어 처리 분석 패키지 젠심에 포함된 워드200입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여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된 TSV 파일을 읽어오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TSV 파일을 읽어올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석 데이터에 빈값이 있거나 데이터 구분자의 혼동이 있어 데이터 인식열이 밀리는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구축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분석할 데이터에 빈값이 있는지, 구분자는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분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TSV 파일을 사용하고 싶다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유해 주세요. 조건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공유해야 하며 아래의 링크 복사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에서 d/ihu부터 /view 전까지 파일 id 값을 선택 복사하여
파일 아이디 입력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파일 이름의 입력창에는 파일의 확장명까지 입력하고 코드를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새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저장 공간은 콜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유지되며 사이트를 닫거나 벗어나면 콜앱 저장 공간에 있는 파일이 모두 사라집니다. 또한 공유한 파일의 조건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읽어오지 못하니 주의해주세요. 이번에는 불러온 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키위 형태소 분석기는 세종 말뭉치 품사 태그표를 기반으로 문장을 분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외국어 태그가 붙은 단어들만 가져와 분석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핵심 내용을 간결히 전달하기 위해 주로 명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어 사이의 관계 파악을 명료하고 쉽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의 전처리가 끝났으니 이제부턴 워드2백 모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워드2백 모델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모델 학습을 위한 매개 변수들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설명에서 말했듯이 단어를 얼마나 세세하게 볼지 정하는 차원의 크기,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멀리까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윈도우의 크기, 학습을 얼마나 반복할 것인지 정하는 F크를 데이터를 확인하며 조정하고 단어의 최소 출현 빈도 1, 학습 알고리즘은 스키그램인 1로 하여 워드2백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어의 최소 출현 빈도는 전체 학습 내용에서 이 단어가 최소 몇 번 미만으로 나오면 학습 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3으로 설정을 하면 한 번이나 두 번 출현한 단어들은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문학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만 나오더라도 그 의미가 중요할 수 있고 또한 현재 진행하는 학습 데이터 정도의 양으로는 학습 시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소 출현 빈도를 1로 설정하겠습니다. 차원값 1000, 윈도우값 2, 학습 횟수는 30으로 하여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윈도우의 범위를 좁게 보았습니다. 학습 횟수도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3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러 세팅값은 무조건 숫자가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습 데이터의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치중된 과적합 같은 부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들을 살펴보며 적당한 세팅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직접 세팅값을 변경하며 결과값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다른 숫자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컴퓨터는 손쉽게 학습을 진행하니 부담 갖지 말고 다른 결과값을 확인해보세요. 워드2백 학습이 끝나고 나면 워드 임베딩 모델을 생성하며 생성한 모델은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저장하면 다른 곳에서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석 모델에 사용된 전체 단어를 불러와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확인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MG와 가장 유사한 단어 50개를 살펴볼까요? 처음으로 보이는 단어는 세대로 0.9888 정도의 단어 근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단어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고 0에 가까우면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수치는 대체로 0.7 이상이 나와야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MG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기보단 우리 사회의 구성원 일부를 지칭하기 위해 세대를 같이 사용하니 가장 연관성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략입니다. MG와 두 번째로 아주 가까운데요. 세 번째로 가까운 겨냥과 다섯 번째로 가까운 오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성 기사가 많아 출연한 단어입니다. 주로 MZ세대의 취향에 맞춰서 공간을 열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류의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로 가까운 공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기사 내용으로 MZ세대와 이전 세대 공무원들의 소통이 어려워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가 주로 나왔으며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다룬 기사가 많았습니다. 대체로 워라밸을 챙길 수 없고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큰 만큼 보수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퇴직 러쉬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MZ세대에 관한 마케팅 또는 업무 소통에 관한 기사가 잇따랐는데 이는 MZ세대가 현재 사회의 경제나 노동인구의 대세이기 때문에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MG와 문화에서 소비를 빼면 어떤 단어가 나올지 의미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혁신이 가장 가깝다고 나오며 두 번째로는 조직, 다음으로 청년이 가깝습니다. MG에 관련한 기사에서 소비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무원 문화, 그 다음은 MG세대의 가치관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MZ세대는 가치 있는 소비 다음으로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조직 문화 등의 혁신을 추구한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위의 워드 임베딩 결과값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2차원의 그래프로 표현해 볼 텐데요. 이를 위해 먼저 한글 표현을 위한 폰트를 설치하고 그래프 작성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의 워드 임베딩은 1000차원으로 표현한 것인데 아쉽게도 인간은 1000차원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지하기 위해서는 3차원 이하의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티센이라는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활용하겠습니다. 티센은 간략히 설명하면 단어 간의 거리와 유사도를 차원에 맞게 재측정하여 최대한 고차원의 측정값과 같은 저차원의 위치에 단어를 배치하도록 조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위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 관련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사용 선언 후 관련 기능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차원의 크기는 2로 조정하고 보여줄 단어는 100개로 하여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가로 세로 길이도 입력하는데 단위는 인치입니다. 즉, 가로 20인치, 세로 12인치의 그래프에 100개의 단어를 위치 조정하여 보여주겠습니다. 그래프의 크기를 가로, 세로 30인치로 늘려서 표현하면 단어의 위치가 그래프 크기에 맞춰 다시 조정됩니다. 그래프를 오른쪽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G 단어가 세로축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세대, 공략, 소비, 취향이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직원, 소통, 공무원이 보이며 공감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근처에 이렇게 비슷하게 위치해 있는 단어들이 MZ세대를 뜻하는 단어들로 보이는데요. MZ세대는 그들의 취향을 공략하면 소비를 한다. MZ세대의 공무원이나 직원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조직, 혁신이 같이 있거나 소비나 관심사들 위주로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1000차원의 값을 축소 변환하여 표현하다 보니 값이 겹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까요? 2차원이 아닌 3차원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인데요. 구글에서 만든 임베딩 프로젝터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겠습니다. 임베딩 프로젝터는 사용자가 조작 가능한 3차원 워드 임베딩 그래프 출력 및 분석 사이트입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원 정보가 저장된 텍스트 파일과 단어 정보가 저장된 텍스트 파일 두 개가 필요합니다. 코드를 실행하여 워드2백 분석 값을 3차원으로 축소하고 차원값과 단어들을 TSV 형식으로 저장하겠습니다. 3차원 화에는 데이터 연산 처리가 꽤 걸릴 수 있어 10분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베딩 프로젝터로 이동하여 앞서 저장했던 차원값과 단어 데이터를 각각 불러오는데 왼쪽 상단의 첫 번째 버튼인 로드를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첫 번째에는 3개의 숫자 정보가 나열된 차원 정보 파일을 불러오고 두 번째는 단어 이름과 품사가 같이 저장된 단어 정보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이 업로드된 후 특별히 창의 변화가 없으므로 왼쪽 상단의 로드된 파일명이 자신의 파일명과 같은지 확인하여 업로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파일을 모두 업로드하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원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단어들은 파란색의 점으로 표현되며 천천히 단어 집합이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사용자가 그래프를 세부 조작할 수 있는 데이터 패널이 있는데요. 특정 단어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근처 몇 개의 단어들까지 살펴볼 것인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MG를 검색해 볼까요? 2차원 그래프에선 꽤 가깝게 보였던 소비가 보이질 않고 취향이 더 가까워 보입니다. 공감도 MG와 가까워 보였지만 3차원 그래프에선 아예 근처에도 있지 않습니다. 차원 변환 계산이 적절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MG와 유사한 단어들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은 패시에이와 티센, 요맵 등 사용할 차원 축소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패널입니다.
다른 차원 축소 기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세부 수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차원 축소 기법을 T센으로 바꿔보면 그래프의 형태가 다시 재조정됩니다. 임베딩 프로젝터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웹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볼 수 있고 흥미로운 시각화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판물과 같은 웹 이외의 매체에서 데이터 시각화의 결과물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2백의 활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분석 데이터의 내용이 기사 위주여서 기업이나 정부의 홍보성 내용, MZ세대를 겨냥한 관련 경제 정책, 마케팅 단어들이 MZ와 유사하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취향, 소비, 공약, 공무원, 직원, 소통, 공감, 조직, 혁신 등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MZ세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워드2백 활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